성공한 기업의 중요 임원이자 2명의 아이의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찾아달라고 TV에 나와 울면서 부탁합니다. Please call anybody. Call the police. Call me. Call. It must call someone. If you see her, tell me. Please. 그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던 형사들은 눈물을 쥐어짜는 그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오스카 주연상을 줘야 한다며 혀를 내둘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고 3주 후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형사들은 남편 스티븐 집으로 갔습니다. 차고를 수색하고 있던 중 한 명의 형사가 플라스틱 박스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봉지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커다란 봉지 안에는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여자의 몸통이 있었습니다. I dropped her. It was the most disgusting noise. It just sounded like dropping a watermelon on the cement. So I knew then that I had killed her. I cut Tara's hands off. Then I cut to the next joint and the next joint. And same with her legs. And at some point I threw up. And I threw up. 스티븐 그랜트는 1970년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티븐이 14살 때 부모는 이혼을 했으며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히 잘하는 게 없었던 그는 시샘이 많았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허세가 심해서 당연히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는 뒷수습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거짓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었던 스티븐은 다른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과 사귀기 위해서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인기 있는 미식 축구 선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사귀게 되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거짓말은 들통이 났고 결국 여자에게 차였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없고 게을렀던 스티븐은 19살 때 과속 티켓을 여러 개 받았는데 그는 벌금을 내지 않아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스티븐은 계속 운전을 하고 다녔고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힘든 일은 하기 싫어했지만 쉽게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스티븐은 전공하고 있었던 법 공부가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븐은 친구의 소개로 미시건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던 대학생 타라를 만났습니다. 1973년생인 타라는 스티븐과 완전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임감이 강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으며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항상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타라는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항상 공부를 했으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처음에 타라는 잘난 척하고 좀 이상해 보이는 스티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라를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한 스티븐은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우연을 가장해 스티븐이 나타났으며 스토커 같은 그가 타라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라는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날 스티븐이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타라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연락도 없이 타라를 위로하기 위해서 15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타라는 자기를 이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해줄 남자는 다시 못 만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티븐의 열렬한 구애 끝에 둘은 결혼했고 2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티븐같이 무능력하고 허세 가득한 남자가 타라같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여자와 결혼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완벽했던 타라는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계속 승진을 했으며 2007년 34살 타라는 회사에서 주요 임원이 되었고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타라의 성공으로 가족은 부촌에 있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며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타라의 큰 성공 뒤에는 그녀의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타라는 가족과 떨어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지사에서 일했으며 금요일 퇴근 후 비행기를 타고 디트로이트 집으로 와서 가족들과 주말을 보낸 후 일요일 저녁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다시 푸에르토리코로 돌아갔습니다. 능력있고 바쁜 아내를 대신해서 스티븐은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액티비티를 따라다니고 주말에는 아이들 축구 코치를 하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고 부족한 게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주말에 집에 오면 둘은 항상 싸웠습니다. 자격지심이 있었던 스티브는 타라가 자신을 무시하고 가족에게 소홀하다며 항상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피곤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아내가 거부하면 불같이 화를 냈으며 심지어 그녀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아내 없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외로움을 느낀 스티브는 먼저 전 여친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으며 다시 불붙은 그들은 내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18살 베리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베리나는 가정에 입주하여 집안일을 거들며 언어를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부부가 동의하에 아이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집에 들였습니다. 주중에 타라는 집에 없었으므로 스티븐과 베리나는 애들을 재운 후 부부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곤 했습니다. 자신은 여러 여자들과 바람을 피고 있으면서도 의심과 질투심이 많았던 스티븐은 타라도 바람을 피우고 있을 것 같아서 불안했으며 그녀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바람이 의심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견했고 아이들은 자기에게 맡기고 일하러 간 푸에르토리코에서 일은 안 하고 직장 상사와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상당히 추웠던 금요일 저녁 타라는 어김없이 비행기를 타고 푸에르토리코에서 디트로이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며 월요일 대신 하루 일찍인 일요일 아침에 푸에르토리코에 돌아가야 한다고 타라가 말하자 스티브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스티븐 말에 의하면 화가 난 타라가 짐을 싸서 그 추운 한밤중에 차를 불러서 집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스티븐은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며칠 동안 스티븐은 타라에게 전화를 계속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자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타라의 상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사에게 그녀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놀란 스티븐은 타라의 부모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가 사라지고 5일 후 스티븐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푸에르토리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아내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그녀가 다시 짐을 싸서 수상해 보이는 검정색 차를 타고 떠난 후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Hi, this is the back on the trail grant. Please leave a message and I will get back to you as soon as I can. Thanks. It's after 2 right now. Quarter after 2. I just want to know what's going on. I think you owe me and your kids. Please, you owe us a little bit of an explanation. Call me. 사건을 접수한 매콤브 카운티 경찰서에 있는 팻 맥린 형사는 남편인 스티븐의 행동이 처음부터 매우 수상했다고 합니다. 형사들이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당황해했지만 지나치게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하면 할수록 그는 더 초조해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육감적으로 그가 범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이 이상했지만 초조해한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이 아니므로 형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아내의 내연남으로 스티븐이 의심하고 있는 그녀의 직장 상사와 스티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들 중 특히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베리나를 조사했습니다. 타라가 사라지기 약 5주 전에 시작된 스티븐과 베리나의 관계는 한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베리나는 주말 동안 친구 집에 있을 예정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형사들은 강력한 용의자인 스티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너무 걱정돼서 정신까지 혼미해진 남편을 연기하느라 바빴습니다. Walk back into the room. Please call anybody. Call the police. Call me. Call in-laws. Call someone. If you see her, tell me. Please. 그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던 형사들은 눈물을 쥐어짜는 스티븐의 연기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타라의 여권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푸에르토리코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과 통신 기록 등 타라의 생존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자발적인 가출로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 당국은 두 아이의 엄마인 타라 그랜트의 실종을 알리며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이상한 봉투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피가 묻은 장갑이 들어있었고 수상하게 여긴 여자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정밀 감식 결과 장갑에 묻은 피는 타라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스토니 크릭 파크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스티븐은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형사들의 질문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타라가 실종된 지 3주 후 형사들은 스티븐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그의 집에 갔습니다. 형사들이 스티븐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할 때 그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금방 오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고를 수색하고 있던 중 아이들의 장난감이 담겨져 있는 박스 옆에 있던 녹색 박스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봉지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본 형사는 물컹한 느낌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봉지를 자르고 그 안의 물건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살면서 처음 보는 끔찍한 광경에 형사들은 혼비백산되어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놀랍게도 커다란 봉지 안에는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여자의 몸통이 있었습니다. 몸통에는 브래지어와 팬티가 그대로 입혀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서둘러 강아지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린 스티븐을 찾아다녔지만 그는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 묻은 장갑이 발견되었던 공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습니다. 타라의 머리와 다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마리의 시체 탐지견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너구리가 먹고 있었던 타라의 다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건을 보고 받은 FBI가 살인범 스티븐을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자살을 결심한 스티븐은 친구에게 차를 빌려서 미시간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가족들과 놀러 갔었던 캠핑장으로 무작정 운전을 했으며 차 안에는 술과 약 그리고 전기 충격기가 있었고 장난감 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만약 경찰에 잡히게 된다면 이 장난감 총을 경찰에게 겨누어서 경찰이 먼저 그를 총으로 쏴서 죽이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절망적이었던 스티븐은 캠핑장에 차를 세워두고 어린 두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고 작별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사람들에 의해서 차 안에서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어 쓰러져 있는 스티븐이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구급대원은 그를 비행기로 태워서 지역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형사는 스티븐의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병실에서 체포했으며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스티븐은 발에 심한 동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므로 그의 조사는 병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스티븐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7:45 p.m. Northern Michigan Hospital. Interview of Stephen Grant. 2007년 2월 9일 밤 푸에르토리코에서 돌아온 타라는 가방을 풀고 있었고 스티븐은 옷을 벗고 잠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찍 푸에르토리코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에 스티븐은 화를 냈고 부부는 말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타라가 먼저 스티븐의 뺨을 때렸고 스티븐도 그녀의 머리를 세게 쳤습니다. She fell, and she banged back her head on the floor, and then she said something like, "That's it. I'm gonna take kids. You're gonna be homeless. You're a piece of." 그녀의 말에 스티븐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라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감옥에 갈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타라의 목을 계속 졸랐고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스티븐은 옆에 있는 옷을 집어서 그녀의 눈을 가리고 계속 졸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분간 계속 목을 조른 후 타라는 결국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고 있던 그 시간에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I wrapped something, belt around her neck. I think it was my brown leather belt. I knew I couldn't carry her, so I wrapped that around her neck and I used it to basically pull her down the stairs. 스티븐은 여전히 팬티만 입은 채 그녀의 몸을 끌고 차가운 차고로 갔습니다. 축 늘어진 그녀의 몸을 SUV에 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차례 떨어뜨리고 간신히 실을 수 있었습니다.
And I dropped her. It was the most disgusting noise. It just sounded like dropping a watermelon on the cement. I knew then that I had killed her. 그는 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입은 다음 범행을 감추기 위해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티브는 시체가 실려있는 SUV를 몰고 아버지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방수포를 깔고 타라의 몸을 해체했습니다. I cut Tara's hands off. Then I cut to the next joint and the next joint. And same with her legs. And at some point I threw up. And I threw up again. 그는 자신에게 이걸 하지 않으면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해 라고 말하며 아내의 시체를 14개로 토막냈습니다. 스티브는 분해한 시신을 아이들의 눈썰매에 실어 눈이 많이 쌓여있는 스토니 크릭 파크에 가서 여기저기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피 묻은 장갑이 발견되면서 파크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버렸던 장소로 다시 가서 타라의 몸통만 집으로 가져와 숨겼습니다. The way he was giving us his confession, it was as if he was just telling a story. He would laugh, he would joke, he showed no remorse. It was just telling a story. 수색대원들은 스토니 크릭 파크에서 토막난 타라의 몸의 14개의 부위 중 11개만 찾아내고 다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중단하였습니다. 스티브는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50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8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선고를 받고 6개월 후 스티븐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두 아이들은 타라의 여동생과 함께 현재 워싱턴에서 살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